앞에서 들으셨다시피 이제 언컨택트라는 책을 처음 봤고요. 김용석 트렌드 분석가가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진들은 영상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다, 연동거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저는 부재봉으로 예고된 미래라고 이제 지어봤습니다. 전혀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가 훅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트렌드 분석가들이나 미래학자들이나 들에게는 이미 예고된 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들이 예상하는 시점보다 훨씬 앞당겨서 진행되긴 했지만 이 언컨택트라는 시대가 훨씬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또 그 진행 시점이 훨씬 빨라졌다라는 것을 미래학자들이나 트렌드 분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다가오기도 했고, 물론 이미 이제 예견되기는 했지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변화들이 있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언컨택트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언컨택트라는 것이 단절이 아니다. 새롭게 다른 방법으로 그 모든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그림으로 통해서 연결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책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시간상, 여건상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몇 부분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만을 좀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친밀한 거리. 이거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친밀한 거리는 0에서 45 정도 사이고요. 가족과 연인들의 관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거꾸로 완전히 돼버렸네요. 가족과 연인이 제일 밑으로 오게 되고요. 성중간의 거리가 제일 위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거리가 가족과 연인 간의 0에서 45cm 이제 거리이고 개인적 거리가 46에서 120cm 사이의 친구와 지인, 사회적 거리가 1.2m에서 3.6m, 직장 동료나 종교 활동을 통한 이제 거리를 사회적 거리라고 하고요. 공적 거리는 이제 강사와 성중 간의 거리로 이제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공적인 거리 3.6m 이상이잖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더더욱 그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데 그 공적 거리에서 우리가 개인적 거리로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바꿔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직접 이제 대면에서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우리가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도구들을 써야 되는데 그 어떤 도구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다테 마스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사회에서는 사실 이제 집단주의 문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혈연이나 나이나 위계 질서 등으로 인해서 대면과 접촉이 주류가 되었고 비대면이 이제 보조적인 거나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우리가 사용했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위험 회피나 안전 지향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성을 확장하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런 사회가 만연되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 사람들은 이미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 비대면 문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현금 없는 사회. 여기서는 이제 언컨택트의 투명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다 아시겠지만 현금이 주된 우리의 재정의 사용처였고 카드가 훨씬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카드 사용이 비대면으로 늘었고 현금 사용은 거의 없는 캐시리스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투명성, 효율성을 통한 컨택트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 진화의 산물이고 나아가서 이제 이 시대의 삶의 기본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투명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재정의 투명성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라든지 정보의 또 권한의 투명성들 또 효율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 시대에 있어서 무엇을 바꿔야 될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네 번째는 기후변화와 전염병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언컨택트 사회가 반드시 이 방향으로 언컨택트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런 여러 가지 병원체들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병원체들이나 세균들이 오늘날까지 있지만 아직까지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는 것이 이 언컨택트로 사회로 가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많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컨택트 사회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일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나가고 또 그들이 숨고 언컨택트가 그냥 일상화되어 버린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것, 또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 큰 주제로 비즈니스에서의 언컨택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재택근무 확산으로 들고 있습니다. 아까 현태가 잘 얘기해 주어서 좀 도움이 될 텐데요. 만나야 일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의 문화라면 이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의 변화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동양 문화권은 이제 만나서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의 핵심이 IT 솔루션이 아니라 명확한 성과와 측정과 평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업무 방식 등을 인식하지만 실행함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과거에 컨택트 만나서 해야 된다는 게 이제는 오늘날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방아쇠가 되어서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는 예전에는 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한 이 저자의 목적은 뭐냐면 이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가 명확한 성과 측정과 평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더욱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언컨택트라는 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의 폐해가 있는 것입니다. 응답자의 19%가 이 외로운 감정, 또 고립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17%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의 방향에 있어서 그들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거 언컨택트 이코노미를 통해서 대형 전시들과 행사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고민들이 뭐냐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교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전시장에 사람들이 와서 직접 대면하여 설명을 듣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데 이 언컨택트의 사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또 하나 더욱더 중요한 장점들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장이나 전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의 원활한 교류 방법들이 더욱더 필요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단지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질문하기도 하고 또 그 모든 상품들과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의 컨택트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컨택트를 지키기 위해서 언컨택트를 도구로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온라인 강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찾아보아야 되겠고요. 또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또 어제 이제 에스더 강사님이 얘기하셨듯이 1대1로 찾아가서 그들의 상황과 삶과 그런 고민들을 함께 들으면서 대면한다거나 그렇게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언컨택트 사회에 있어서 이슈가 됐던 게 저는 이제 교육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들이 이미 벌어졌었고 지금도 그 고통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힘들었다고 해요. 주위에 사람들 들어보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오프라인 교육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지능적이고 저는 이 개인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화되는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국에는 아까 현태가 얘기했던 무크라든지 또 코세라 교육 등의 많은 이제 온라인 교육들이 이미 시작되었었고 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가 이 온라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여야 될 노력은 무엇인지 또 시간과 비용 등을 우리가 반드시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강의가 개인화되기 위한 콘텐츠는 무엇이 있는지 그냥 이전에처럼 많은 다수들을 위한 그런 강의가 아니라 개인들을 위한 개인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미리 고민해보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파트에 있어서 공동체에서의 언컨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부분으로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끼리끼리 한테가 이제 얘기를 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검증되고 안전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요. 또 비슷한 수준과 취향을 가진 사람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또 특별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 변화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또 바라고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에서 강사와 학생, 또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컨텐츠는 무엇인가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야 되겠고요. 또 온라인 강의의 공간에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자발적 고립화입니다. 오늘날의 이웃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웃과는 조금 다르죠. 모든 타인과의 단절이 언컨택트 사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언컨택트 사회라는 것은 자신과 연결될 타인, 그 타인을 좀 더 세심하게 가리는 것. 그래서 자발적 고립화라는 것입니다. 그냥 타인에 의해서 또는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립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될 텐데, 이것을 자신이 원하는 선택 사항에 의해서 고립화를 시킬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언컨택트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이 홈퍼니싱, 홈캉스, 홈스케이프가 유행한다고요. 그래서 이 자발적 고립화는 이전의 컨택트 사회에서는 괴짜나 비주류들의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언컨택트 사회에서는 보편적 주류들의 선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언컨택트 시대에 있어서 보편적 주류들을 위한, 그러니까 선택적 그리고 자발적 고립화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강의와 어떤 접근 방법들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또 집에서의 시간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강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사회는 또 느슨한 연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와의 끈끈한 연대의 영역들이 가족과 직장과 인맥, 이 세 부분이 가장 크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언컨택트 사회가 진행됨으로써 이것이 느슨해지는 것이죠. 혼자와 함께의 중간 지점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끈끈하지 않은 관계로 이제 점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 또 서로 연결되어서 관계가 주는 장점은 취하지만 또 그런 관계가 주는 부담스러움이나 복잡함은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고립되는 것이 이기적인 태도였다면, 이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태도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개입될 여지 자체를 없애고, 그러나 이런 느슨한 연대와 이 언컨택트의 어떤 디바이스적인 부분들,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못 다루는 사람들을 우리가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새로운 소외 집단이 생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느슨해진 연대가 아닌 우리가 새로운 끈끈한 연대를 가지기 위해서 강사와 학생 간에, 또 학생과 학생 간에 끈끈한 연대를 다시 한번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디지털 디바이드를 겪고 있는 집단에 대한 우리의 배려함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종교의 언컨택트화입니다. 앞서 현태가 잘 얘기했지만 강제성이 사라지면서 예배 출석자의 38%는 예배 자체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졌다고요. 그래서 62%만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중에 온라인 예배를 자기 교회, 원래 다녔던 교회에서 드리는 비율이 바로 57%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교회가 아니라 가정 예배로 그냥 드린 사례가 22%,
그리고 15%는 다른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12%는 그냥 혼자서 큐티하고 말았다는 거죠. 또한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전의 컨택트 시대의 종교는 지도자의 권위 중심이었고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일방적 권위로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였대요. 그러나 이제 언컨택트 시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는 뭐냐면 상호적 관계, 또 수평적 관계, 신뢰에 따른 존중이 중요한 가치로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컨텐츠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호적 관계, 또 수평적 관계, 신뢰에 따른 존중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컨택트 사회의 모습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컨택트는 단절이 아니라 컨택트 시대의 진화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 변화에 있어서 소외되는 부분, 우리가 반드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점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텐데, 먼저 이 저자는 사회적 동물이 바로 우리가, 즉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투명성과 수평화를 강화시켜야 되고, 이러한 초연결 사회,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사회에 있어서 언컨택트가 컨택트와 반대말이 아니다. 단지 오프라인 접촉과 대면만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SNS나 여러 가지 강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더 긴밀히 연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또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밀접하게 또 끈끈한 연대로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많이 나가고 있었던 해외 강의를 거의 못 나가고 있는데 그 해외 강의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툴이나 인력 자원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